자, 이번 비대면 강의는 제41장 산업재해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뒷페이지인데요. 앞부분에 저희들이 직업병의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해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산업활동의 수반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인적과 물적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서 부상이나 질병 이완 또는 그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시설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산업재해는 기업의 건설물 아니면은 설비라든지 재료, 원재료 같은 거, 가스성 물질, 증기성 물질, 분진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근로자 자신의 어떤 불완전한 작업 동작에 기인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해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을 해치는 근로재해와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공중재해, 그리고 산업시설만의 파손 등을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분류를 보면은 먼저 인명손상 중심과 경제손실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명손상 중심은 사망과 상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사망은 말 그대로 사망사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해는 중대사고, 경미사고, 무상해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상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타인의 몸에 상처를 내서 해를 입힐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하이니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보면은 하이니 1920년대 그 미국 보험사 직원이었죠. 이분이. 그래서 하이니가 주장한 것인데 어떤 직업의 특성상 그는 사고와 관련된 통계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하이니는 이런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한 가지 흐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1대 29대 300의 비율이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를 발생해서 한 명이 크게 다친 경우 또는 사망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전에 비슷한 일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29명이 있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뻔했던 사람이 약 300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 하이니 법칙에 썼다는 것은 사고라든지 어떤 재해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큰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냐, 경미하지만 비슷한 종류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하이니 법칙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끊이지 않는, 최근에도 전남 광주에서 큰 그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아파트 짓는데. 그래서 끊이지 않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미리 여러 문제들을 알아채고 또
알아채음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이니의 법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디 법칙도 이야기를 했었죠. 1대, 10대, 30대, 6대. 그래서 중상 또는 사망 사고가 한 명 발생했을 때에 그 다음에 심각한 사고, 경상이 약 10건 정도. 그 다음에 경미한 사고, 물질 손실 사고 약 30건. 그리고 아차 사고, 이익이 발생이 되는 사고가 한 600건 정도 발생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이니 법칙과 버디의 법칙이 있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인명 손실 중심에서 그 다음에는 경제 손실 중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재산 피해와 시간 손실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재산 피해는 또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이 불로 인해서 내부가 모두 전소됐을 때, 태워졌을 때 약 뭐 몇백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그것도 하나의 재산 피해죠. 또 우리가 부탄가스통을 잘못 조작하다 보면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힐 수도 있죠. 이것도 재산 피해 하나고, 또 이제 여름에 많이 발생되지만은 수해로 인해서 뭐 어떤 지방이 물에 잠수됐다든지 이래서 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재산 피해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 손실은 말 그대로 시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산재 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2012년 기준인데 최근에 조금 바뀌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산재 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 누가 신청을 하시나요? 가족이, 친척이, 아니면 아신 분이? 아니죠. 당사자가 신청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재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공부를 먼저 좀 하고 이 부분을 들어갈게요. 나중에 보면 산재 휴역 지급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산재 휴업 지급 요건을 보면은 뭐 조건이나 요건이나 비슷하겠죠. 첫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 중일 때,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요양이라든지 아니면 입원, 아니면은 통원치료, 재가 요양도 포함하겠죠. 두 번째로는 4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할 때 취업 불능, 즉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할 것, 즉 4일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휴업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즉 금액 산정을 할 때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일일 평균 70%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산재 휴업 지급 요건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좀 더 몇 가지 더 하면서 이제 PPT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일. 지급 결정일로부터 2주 14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 두 번째,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해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휴업급여는 중요합니다. 근로자 퇴사해도 가능하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남한테 양도 압류라든지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없다? 불가하다. 자, 산재 휴업 지급일. 또 하나 더 하면은 산재 휴업급여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 또는 종사자도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근로자 사업주가 가끔 이제 사업주들이 나는 산재 신청할 수 없어서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근로자와 내가 급여를 주고 쓰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같이는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주는 따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세 번째, 세 번째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는 좀 그 산재, 산업재해 말한 겁니다. 적용재해 서류, 제 사유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이 산재 적용 제 사유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고 관련된 서류가 어떻게 되냐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재 휴업 급여 신청 서류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휴업 급여 확인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 세 번째는 통장 사본. 네 번째로는 발생한 그달을 포함해서 발생한 달이라고 할까? 달 포함해서 이전 4개월간 임금 대장 그리고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다른 말로 하면 자료, 이렇게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보시면은 산재 휴업급여 지급일, 즉 결정일부터 며칠 이내 2주, 즉 14일 이내 그리고 휴업급여 대상, 휴업급여 신청 서류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다음 PPT 자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뭐 한 7가지 정도, 8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양급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40조에 보면 요양급여가 있는데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여기 있는 이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이건 뭐냐면 치료기간입니다. 치료. 치료기간을 이야기한 겁니다. 치료기간이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을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입원 3일 이상이죠. 4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다르게 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에 걸려서 4일 이상 요양을
할 경우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이제 52제 휴업급여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사유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유라고, 또는 부상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상처,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겠죠.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내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단 1일당 하루에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100분의 70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건 이제 또 다르게 한 표현하면 쉽게 한번 해볼까요? 통상 임금의 통상적으로 70%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휴일이 포함될까 안 될까요? 휴일까지도 포함이 된다. 여기서 한번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보면은요. 음, 1급이 만약에 1급이 하루에 1급이 10만원인 경우, 즉 휴업급여 70%라 그랬잖아요. 70%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7만원. 7만원으로 계산돼서 이거를 이제 한 달 뭐 30일 곱하기 7만원, 그럼 얼마입니까? 37, 20, 21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 3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 지금 휴업급여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급여입니다. 자, 57조에 뭐라고 하냐면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상처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 나의 몸, 신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급여를 지급합니다. 누구에게? 그 본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거 이제 장애급여입니다. 그래서 장애급여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1급이 예를 들어 10만원 경우에는 장애급여는 이제 100%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대신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휴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70%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애급여는 예를 들어서 1급이 10만원인 경우 즉 장애급여는 몇 프로냐면 100%입니다. (100%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 계산하면 한 달에 30일이죠. 30일 곱하기 10만원. 자, 그럼 얼마예요? 300만원이 되죠. (300만원이) 된다.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취업을 못한 기간이 만약 3일 이내이면은 지급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단 이제 사업주께서 도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그건 이제 사업주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4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또 간병급여라는 것이 뭐냐?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 중증 산재 근로자가 자기 비용으로 간병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하고 또 가족 간병으로 인해서 가족의 경제활동 제한 등으로 소득 감소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서 중증 장애자의 소득 감소를 보존해 주기 위한 급여가 간병급여입니다. 자, 유족급여까지 하고 싶은 걸로 하겠습니다. 유족급여는 이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보시면은 주로 이제 유족 보상의 시급을 평균 임금의
1300. 유족인 이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또 여기서 이제 유족 보상연금 유족이 1인의 경우 평균 임금의 1년에 365일이죠. 365를 곱해서 이거를 가지고 연 소득의 52%, 좀 복잡합니다. 52%에서 유족이 4인 이상인 경우 연소득의 연소득의 67%, 60% 누구에게? 수급권자 유족 수에 따라서 지급을 차등 지급합니다. 차등 지급을 합니다. 이거 유족급이에요.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